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국가사회의 불평등과 집단이기주의가 청년 세대와 자영업자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남용 교수 TV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성장 둔화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붕괴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GDP 수치나 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사회 내부의 공정성, 신뢰성, 그리고 기회균등성은 OECD 하위권입니다. 왜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권력과 이익의 네트워크가 국민 전체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폐쇄적 집단끼리만 기회를 순환시키는 구조로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 불평등의 근원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관계망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입니다. 욕망의 권력층과 전문가 집단이 협력하여 관계의 사유화를 제도화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산하 기관과 공기업은 본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태를 보면 이들은 국민의 고용주가 아니라 자신들끼리의 폐쇄적 왕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공개 경쟁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 인맥과 정치적 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과평가 제도는 존재하지만 공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누가 일하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결정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고 기관 간의 전시행정, 홍보비, 출장성 연구비로 소진됩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이미 공공기관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퍼블릭 퍼포먼스 리뷰를 제도화했습니다. 영국의 내셔널 어다이드 오피스, 미국의 정부 어카운테빌리티 오피스, 일본의 독립행정법 인제도는 모두 국민과 기관 간의 수평적 관계를 강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국민 위에 군림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예산의 관리자이며 책임이 아니라 권한을 향유합니다. 이 관계의 왜곡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부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문가 집단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법조계, 의료계, 회계계, 세무계, 약계 등 전문직 단체들은 본래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를 유지시키는 전문 윤리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윤리보다 이익을, 공공성보다 독점을 선택했습니다. 변호사회는 법률 시장 개방을 막기 위해 자격증의 장벽을 높이고 법률 서비스의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의료계는 진료정보 공개를 거부하며 의사 면허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사회는 공공기관 감사와 기업 회계 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이해 충돌을 스스로 방치합니다. 세무사회는 조세정의를 이야기하면서 탈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보다 유통마진을 우선시하고 신약 혁신보다는 약국의 독점권을 지키는 데 몰두합니다. 이것은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전문가 카르텔입니다. 미국의 AMA, ABA, ICPA는 모두 퍼블릭 인터레스트 스테이먼트를 헌장에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국민평가위원회의 점검을 받습니다. 독일의 의사회는 공공선 우선 원칙을 위반할 경우 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가 단체는 스스로를 국가 위에 둡니다. 자격은 특권이 아니라 사회계약입니다. 국민의 신뢰로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으로 전용할 때 그 순간부터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관계 독점자입니다. 청년 세대는 바로 이 관계 독점의 피해자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로는 막히고 노력은 인맥에 밀립니다. 스펙 경쟁은 본질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스펙은 노력의 지표가 아니라 관계 접근권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방대생은 대기업 공채의 문턱에서 탈락하고 중소기업 취업자는 평생 승진의 사다리를 보지 못합니다. FE 미연방정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이런 문제를 휴먼 캐피털 라인 오브 비즈니스로 규정하며 공정한 인적자원 구조를 국가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미국은
인턴십과 채용 과정의 블라인드 프로세스를 의무화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의 접근성을 매년 측정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공정 접근성 지수 ACEXCL을 도입해야 합니다. 청년의 분노는 이념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이 국가의 관계망에 접근하지 못하면 국가는 미래를 상실합니다. 자영업자와 중소벤처기업층은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입니다. 정부는 매년 수조 원의 지원금을 쏟아붓지만 실질적 혜택은 늘 공공기관 산하 연구재단과 대기업 컨소시엄에 집중됩니다. 창업지원 사업의 70% 이상이 이미 대형 컨설팅 회사와 유착된 구조 속에서 재분배됩니다. 연구과제 심사는 공정하지 않고 심사위원은 늘 그들입니다. 이런 관계형 예산은 국가의 혁신을 질식시킵니다. 반면 독일은 미틀스탠드 4.5 정책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직접 디지털 전환 컨설턴트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지에트로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프로그램에서 공무원의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미국의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정부가 아닌 시장의 선택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공정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누가 심사하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예산의 관료화입니다. 관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기능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윤리적으로는 퇴행했습니다. 사회는 인간관계의 합이며 그 질은 투명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전문가단체, 정치권, 대기업, 언론이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며 관계망을 폐쇄시켰습니다. 국민은 소비자나 납세자가 아니라 관계 밖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관계 밖의 국민은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며 그런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투표가 아니라 관계의 평등입니다. 관계가 평등할 때만 국민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금 기회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지정책이나 세제 개편이 아니라 관계 인프라의 개혁입니다. 정부는 이제 FEE 미연방정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기본 원리처럼 누가 무엇을 누구와 연결하는가를 기준으로 행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평가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전문가 단체는 공익감사와 국민면허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직사회는 인맥 중심의 폐쇄인사 시스템을 해체해야 합니다. 정책심사와 연구 용역은 완전한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데이터 기반의 공정 접근 플랫폼으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회균등의 디지털 헌정화입니다. 기회는 공짜가 아니라 투명한 관계의 결과입니다. 공정한 관계 없이는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윤리사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본질은 권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전문가 단체가 법 위에 존재하며 공기업이 시장을 교란하는 한 이 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국가가 아닙니다. 관계가 부패한 곳에는 정의가 없고 관계가 독점된 사회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관계가 공정할 때 비로소 국가는 선진국이 됩니다. 기회 불평등의 해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명령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직한 국민이 기회의 주인이 되는 나라, 그것이 선진 문명의 출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